오늘 교육은 1교시에는 어떤 수경재배에 대한 개론, 그런 거, 도시농업에 대한 개론,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간은 오늘 뭐 수경재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싹 인삼을 재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싹 채소, 새싹 채소 재배 방법도 독특한 재배 방법을 공부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새싹 인삼이라든가 새싹 채소들이 지역에 있는 카페, 식당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레시피를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그러한 것을 하시는 현업에 이렇게 활용을 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라고 그러한 레시피도 소개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생활 수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그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귀농이라든가 귀촌 이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어떤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또는 여가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뭐 주말 농장 텃밭 이런 것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쉽게 도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수경이라는 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 수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시농업 그러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수경 재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그 넓은 야드에서 관행농업으로 하면 되지만 도심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터가 없지요. 터가 없다 보니까 물로다 재배하는 그런 수경 재배가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경 재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경 재배를 이해를 하려면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어야지 돼요. 특히 식물의 잎, 줄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은 식물의 뿌리의 기능이 수경 재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식물의 뿌리가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한번 어떤 분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식물의 뿌리의 기능. 영양소를 흡수해요. 아,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몸체를 지탱해요. 아,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좀 지지 기능이라고 그래요. 지지 기능.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처럼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수경 재배랑 아주 직결되는 기능인데 그 식물의 잎은 뿌리와 달리 잎은 무엇을 한다고 하죠? 광합성, 그죠? 광합성은 뭐를 흡수해가지고 뭐를 내뿜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고. 맞습니다. 짝짝짝짝짝. 그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호흡을 한다고 그러죠. 호흡.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동물들, 사람들한테는 노폐물이지만은 그게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합 속의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대치점에 있는 거죠. 대치점에 있으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 거를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호흡. 그러면 식물의 뿌리는 이과 정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호흡 기능, 식물의 뿌리는 호흡을 해요. 이과 정반대로.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경재배에 있어서 식물의 뿌리는 이과 달리 산소를 필요로 하는구나, 호흡을 하는구나,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지 수경재배를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뿌리는 네 가지 기능 중에 수경재배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은 호흡 기능이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철에 밭을 이게 시골에 가서 보면 이게 밭을 가는데, 밭을 가는 이유가 무슨 양분 흡수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물의 뿌리가 호흡을 원활하게, 공기층을 많게 해가지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갈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물로다 키운다, 수경재배 그러면 물 숫자에 물로다 키우는 거죠. 그래서 수경재배는 물속에 뿌리가 담겨서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경재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수경재배는 그 3가지로 대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담액식 수경재배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액식 수경재배. 담액식 수경재배라는 거는 뿌리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양파나 이런 거 수경재배한다고 할 때 컵 같은 데다가 양파를 올려놔서 뿌리가 물속에 직접 담가지는 거죠. 그러한 재배 방법이 담액식 수경재배라고 해요. 뿌리가 물속에 직접 담겨있는 재배 방법. 그 다음에 그 분무경 방법이라고 있어요. 분무경 방법 따라해 보세요. 분무경 방법. 분무경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의 뿌리가 공기 중에 떠 있어요. 그 스티로폴 판 같은데 식물을 이렇게 지지를 시키고 뿌리가 내려와 있으면 그 뿌리에다가 밑에서 분무기로다가 분사를 시킵니다. 양분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양액을 뿌리에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이 분무경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다가는 배지경 방법 따라해보세요. 배지경 방법. 배지경 방법은 인공 토양이에요. 인공 토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딸기라는 거 있습니다. 딸기 쉬운 예로다 들어보면, 딸기를 예전에는 관행농업으로 다 엎드려 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딸기 설향이나 뭐 이런 딸기 키우는 거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면 고설 배지라고 해가지고 높은 데다가 이렇게 그 재배 배지가 쭉 들어가는 틀을 만들어서 공중에서 키워요. 그 인공 토양을 그 마대자루, 그러니까 긴 마대자루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모종을 심어가지고 그 밑에 흐르는 양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요. 그거를 배지경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경 재배는 크게 3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수경 재배는 이 3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리스크, 배지경 방법, 분무경 방법, 그 다음에 담액식 방법 중에 리스크가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두 번째면 분무경 방법. 어떤 분이 분무경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저랑 이제 뭐 다른 의견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분무경 방법 그러면은 뿌리가 공기 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물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거리가 가장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제어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로 하게 되겠죠. 습도도 적당한 습도도 유지시켜 줘야지 되고, 또 뭐 온도도 맞춰줘야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제어 기술들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IT 기술과 센서 기술들이 많이 부착이 돼야지 되고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해진다고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유지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건 이제 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의견이에요. 담액식이라고 봐요. 담액식은 뿌리가 물 속에 잠겨 있으면 우리가 뭐 양파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컵에다가 이와 같은 이제 컵에다가 뭐 이렇게 담가서 키우는 경우에는 그게 하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게 이제 큰 공장 같은 개념으로다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물속에 뿌리들이 쫙 담겨져 있으면 첫째는 전염병이라는 게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를 시키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전염병의 그 전파 속도, 또 아까 우리가 수경제외 말씀을 드릴 때 호흡을 못하면 빨리 죽는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싹 채소, 그러니까 무순이나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키워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싹 채소를 댁에서 키워보려고 하면 물을 매일같이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될 이유는, 안 갈아주면은 이 뿌리가 물속에 딱 잠기는 순간에 그 뿌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속에 용존산소를 소비시켜요. 근데 물속에 용존산소가 없다. 그러면 식물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녹아버리게 되고 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 채소를 키울 때는 물을 계속 매일 바꿔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상추를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수경재배를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물로다가 그 물을 자주 안 갈아주면은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식물이 금방 죽는 거지요.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빨리 죽듯이 식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양분이 좀 적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식물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그렇지만은 호흡을 못하게 되면은 식물도 빠른 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뭐 새싹채소 키울 때도 그런 호흡이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하루아침에 식물들이 다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액식으로 재배하는 걸 보면 이제 물이 차가우면은 용존산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냉각기도 설치를 해야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수족관에 물고기 뻐글뻐글 이렇게 할 때 산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런 기화기도 달아줘야지 되고, 다양한 그거 역시 그런 부속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배지경 방법이라는 건데, 인공 토양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고 밑에 양분을 흘려보내는데, 이거는 비교적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리스크가 덜한 거 아닌가, 세 가지 방법 중에. 왜냐하면 어쨌든지 식물의 뿌리가 인공 토양에 심어져 있고 뿌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배지경으로 키우는 경우에는 좀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하더라도 흙 속에 있으니까 덜 리스키한데, 분무경이라든가 담액식 같은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에는 뭐 분무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 정전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불과 몇 시간 내로다가도 모조리 싸그리 다 전멸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담액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싹 차서 키워보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루아침에도 막 그 썩내가 나고 그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배지경은 조금 덜 리스크하다. 그런데 이제 배지경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배지경을 하지 그러면 담액식이나 분무경식을 택하는가? 그걸 봤을 때는 배지경 방법이라는 거는 흙에다 키우는 거기 때문에 첫째 좀 헤비해요. 무겁죠. 무겁고 많은 부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장소도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 그러한 단점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새싹 인삼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습도 하고 해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설량이라는 딸기, 우리가 먹는 딸기의 대부분은 수경 재배 중에 배지경 방법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일반 수경 재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삼도 인삼은 뭐 담액식이라든가 분무경식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배지경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경 재배에는 이제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상에서 수경 재배기를 구매를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상추라든가 이런 거 키워 먹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들이 가정에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상추나 이런 거 키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나는 역시 식물 키우는데 소질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식물을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수경재배기 사가지고 뭐 거실에서 상추, 뭐 쑥갓 이런 거 키워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키우면 뭐 전부 웃자라고 이상하게 자라. 그러면 그게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안 자라요. 그게 말하자면 그 수경재배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속단말로 얘기하면 구라에 속으신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가정에서 키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베란다에 빛이 잘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떠한 작물도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수경재배기라고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상에 보면은 수경재배기에 보면 위에 달려있는 등이 있어요. 식물 광합성 LED 등. 그래서 식물 광합성 LED 등을 달면 거기에선 뭐든지 다 이렇게 자기 키워 먹을 것처럼 이렇게 선전들을 해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꽃상추 이런 상추들 이런 거는 엄청난 광량을 필요로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야드 그 바깥에 밭에서 그냥 내리쬐는 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상추가 그 식물 광합성 LED 등 15W, 20W짜리에서 뭐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웃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실내에서 태양빛에 의존을 안 하고 그러한 뭐 상추니 쑥갓이니 뭐 이런 것을 키워 드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망이다. 로망 그냥 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빛이 아주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작물들이 있는 거죠. 환경에 맞는. 그러니까 베란다에 빛이 잘 들어오면 무슨 작물이든지 간에 이제 이론에 맞춰서 하면 다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 광합성 LED 등을 활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키우면
재미도 있고 나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경우를 꽃상추 같은 경우는 일반 광합성동으로 한다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상추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그 광합성동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로메인 상추라고 있어요. 로메인 상추 정도는 되는데 다른 작물들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실내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것들은 인삼은 뭐 대단히 잘 자라요. 인삼 잘 자라고 또 더덕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뭐 여러분들이 더덕향이라는 걸 맡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봄에 더덕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렇게 키워보면 집안 가득 더덕향도 은은히 퍼지고 잘 자랍니다. 더덕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짧게 잘라서 판매하는 새싹 채소들, 어린잎 채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잘 자라요. 새싹 채소 씨앗은 한 20여 가지가 더 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새싹 채소 중에 여러분들하고 참깨를 가지고 참깨 새싹을 키우는 것도 실습을 해보겠지만은 다양한 씨앗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싹 채소를 키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태양빛, 베란다에 빛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키워 드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빛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름 즐거움을 느끼면서 수경 재배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빛과 그다음에 뿌리의 기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작물에 맞는 뭐 요즘은 배양토나 이런 게 많이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키우셔도 되고 수경 재배기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양용용 비료도 지금 좋은 것들이 나와 있고 저희도 뭐 판매를 하고 하지만은 그 재배기를 사서 환경에 맞도록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